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그냥 진짜 외우는 거거든. 그렇잖아. 해보니 알겠지만. 근데 두 번째 것부터 진짜인데. 자 얘들아 이제 뭐 조금 늦는 놈들은 버리시고 우리 갑시다. 듣는 사람 있어요? 지금 자리 잠깐 비우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렇지. 자 얘들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조금 그래도 이제 배운 거 가지고 응용을 해보려는 거야. 두 번째 파트는 사실 이거 좀 5만짜리 이쪽에 써야겠다. 이게 더 많지.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야, 집중해. 니들 기본 개념 할 때 제발 좀 집중 좀 해요. 몇 분 내지도 않고 양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내 딴짓했다가 또 놓치려 그래. 자, 우선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정점이 뭐예요? 이 정이 뭐야? 정해졌죠. 연골이. 어? 이상하게 웅얼웅얼대지 말고 띠 얘기해보면 안 될까? 진호가 정해진 점이래요. 정해진 점이요? 자, 정점이 뭐예요? 가장 높은 거. 아, 그 점이야? 아. 정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말이 동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과 동의 차이가 뭐죠? 가만히 다르다. 그치? 정중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한자어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과 멈춰있는 것의 차이죠. 정점은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는 점. 그리고 동점은 움직이는 점. 한자어예요. 그렇죠? 한자어죠. 자, 그래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하게 고정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어. 기울기는 몰라. 근데 한 점 지나는 경우 있었잖아. 그게 어떻게 표현됐었지? y 빼기 y1은 m x 빼기 x1 이렇게 되면 기울기는 모르는데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는 거였지? x, x1, y1을 지나는 거였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라서 같은 얘기로 할게요. 만일에 내가 식을 정리했는데 y는 m에 x 빼기 a 플러스 b면 보통은 이 부분이 살아있게 되면 또 모르는 거잖아. 맞지? 네. 그래서 막 달라져.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에 따라 지나갈 수 있는 점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표현 자체가 무슨 의미였어? 어떤 점을 지나고? A, B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고 네.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m인 거잖아. 네. 근데 기울기를 모르면 되게 많은 점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근데 걔를 회전시킨다고 해도 무조건 A, B는 지나요, 안 지나요? 지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렇게. 이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제 요 밑에 거랑 합쳐서 보면 되는데 그럼 이제 봐봐. 두 번째가 요 내용인데 두 번째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 두 직선을 연립하면 돼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맞죠? 두 직선을 연립해서 점 구해서 또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방식 말고 이런 표현이 가능하거든. 잘 봐봐 얘들아. 봐봐. L1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일반형으로 쓴 직선이 하나 있어. 네. L2는 이제 ABC를 프라임 붙인 다른 걸로 쓴 직선이 있다고 치자고. 네. 두 개가 있어. 네.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근데 두 점을 지나면서 얘가 아닌 걸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K라는 값으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렇게 하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하고 더하기 K배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다
이딴 식으로 식을 써요. 이렇게 K를 그러면 앞쪽에 하냐 뒤쪽에 하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이거 두 개 다 앞에다가 이제 미지수 넣어도 상관없거든. 여기다 K 넣고 여기 L 같은 거 넣어도 돼. 근데 네. 보통 두 개 넣으면 많아지니까 잘 안 넣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넣으면 결국 얘랑 얘랑 적당하게 섞는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들아? 네. 근데 잘 봐봐. 이렇게 되면 아무튼 전개했을 때 1차 식이에요 아니에요? 전개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꼴로 나와요 안 나와요? c는 0꼴로 나오니까 직선은 맞죠? 네. 근데 이 둘의 교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얘 여기 넣으면 얼마 돼? 0 되지. 네. 얘 여기 넣으면은 영. 0 되지. 그러면 등호 성립해야 안 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일 이 둘의 교점이 존재한다고 쳤을 때 얘가 여기 집어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대. 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 점을 얘가 지난다 안 지난다?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소금물 예전에 중학교 때 해봤잖아. 소금물 5%짜리랑 소금물 10%짜리 섞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K에 따라 조율해서 섞어.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 둘이 동시에 섞인 게 돼야 안 돼? 되죠? 같은 식으로 얘가 어떤 거냐면 직선 L1이 있고 직선 L2가 있어서 교점이 생기면 요거를 지나는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 L이 만들어지는데 요놈의 기울기는 뭐에서 결정이 된다? 이 비율 K를 얼마큼 하느냐.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에 한 1억을 넣어. 1억을 넣으면 얘의 힘이 엄청 약해지지. 네. 어디에 매우 가까운 거예요? A. 이 L2에 매우 가까운 직선이 나오겠지.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K를 엄청 키우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얘가 막 가까워져. 어디에? L2에 가까워지는 거야. 똑같진 않지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걸 막 줄이면 어디에 가깝겠어? 1보다 적게 줄이면 L1. 이게 얘가 지금 앞에 1이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네. 그럼 여기에 매우 가까워져서 L1에 매우 가까워지다가 K가 0 되는 순간 얼마가 되는 거야? L1. 아예 L1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이 표현의 단점은 뭐냐면 L1을 표현할 수 있지. K 0 넣으면. 네. L2를 표현할 수가 있어? 없습니다. 없죠. L2 순수한 L2를 못 만들어. 왜냐면은 순수한 L2를 만들려고 K를 엄청 키우면 L2에 매우 가깝긴 한데 그래도 L1이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지. 이걸 0으로 못 만들잖아. 네.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사실상 무슨 표현이냐? L1이 이 점을 지나고 L2가 아닌 모든 직선을 표현해야 돼. 딱 뭐만 표현할 수 없다? L2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K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K의 값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두 직선에 뭘 지난다? 교점을 지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왜? 교점이 있다고 쳤을 때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표현 모양 자체를 봤더니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야? 1차 함수잖아. 네. 그러면 1차 함수니까 직선인데 이 점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정리하자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K로 연결하는 걸로 만드는데 나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냥 진짜 교점 구해서 구해도 되지 않아요? 맞아요. 직접 교점 구해서 구해도 돼요. 근데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왜 할까요? 대체 왜 하는 거야? 하나에서 쉬워서. 아니 이거 직선 한정으로 이거보다는 그냥 계산하는 게 빨라. 근데 이런 개념을 원에서도 할 거야. 이걸 원에서 할 거를 미리 직선이라는 쉬운 걸로 해보는 거야. 그래야 원에서 할 때 저게 뭐예요? 이딴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원에서도 이 짓을 할 건데 원은 이걸로 하는 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원에서 이걸 해야 돼. 근데 직선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교점 구해서 푸는 게 더 편해. 그치만 알겠죠? 그래도 이 지금 미리 연습을 해놔야 원방 할 때 원에서 요직거리 할 때 편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대표 유형이 별거 없어요. 자, 이거 좀 다시 좀 쓸게 깨끗하게. 보통 그래서 K를 이제 쓸 때 이제 내가 만일에 그러니까 L1, L2까지 다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문자를 그 일반형 할 때처럼 앞쪽에 두 개 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L1 앞에 K 넣고 L2 앞에 뭐 L 같은 거 넣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를 두 개를 넣으면 돼. 근데 그러면 좀 너무 풀 때 복잡하잖아.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L1, L2일 때랑 빼고 나머지일 때로 생각하는 게 편한 거야. 자, 근데 어떻게 표현한다?
자, 표현하는 거 다시 설명할까요? 자, 이게 L1, L2가 지나고 있고 둘의 교점이 있다고 쳤을 때 이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은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 이 는0 전까지를 가로로 엮어서 쓰고 이쪽 편도 는0 전까지를 가로로 엮어 쓰는데 섞이는 비율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미지수로 둡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예요. 두 번째 파트는 이게 답니다. 어떻게 지금 신났어?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아니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따라 해보면 돼. 그냥 이건 따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표 유형을 보시면 자 유형 7번부터 유형 9번까지 있어요. 당연히 이제 1번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정점을 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이걸로 그 미지수 범위 구하기를 해요. 조건 해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지금 말한 것처럼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 구하기. 이렇게 그냥 진짜 대놓고 한 3개 정도 그냥 대놓고 있어요. 이거 하나씩 풀어볼게요. 딱 풀어보면 여러분 느낌이 올 거야. 네. 자, 우선은 1번은 어떤 거냐면 그 유형 7번에 18번 먼저 볼게요. 직선이 주어지는데 이따구로 생겼대. k-2x 플러스 k 플러스 1 y 마이너스 6은 0이다. 근데 k가 여러분 임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뭐예요? 임의의 실수 k라는 건 사실은 모든이랑 같은 말이죠? 네. 맞아 아니야? 네. 그래서 K에 막 아무거나 넣는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점은 무조건 지난데 이거 항등식 느낌이죠. 항등식이 그런 거 있잖아. K에 아무렇게나 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하나의 값이 있었잖아. 네. 기억나요? 항등식 문제 풀 때 했던 거? 그거랑 비슷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뭐로 묶어내야 되는 거야? K를 가지대로 묶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K를 가지대로 묶으면 어떻게 돼 있어? X 더하기 Y지. K 없는 걸로 묶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빼기 6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가 이 문제랑도 가까운 느낌이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아직은 저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면 얘가 얼마가 되는데? 0 되고 얘가 얼마가 되는데? 0. 약간 항등식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어떻게 나와? 그러면 3y는 x는 마이너스 2, y는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점을 무조건 지난다? 마이너스 2,2라는 점을 무조건 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항등식에서 했던 느낌이 그대로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잠깐 예를 들어 봐봐. 이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 이게 0이다를 만들면 직선 L1이지. 자, L1이 뭐냐면 L1이 x 더하기 y는 0, L2가 뭐가 되는 거야? 2x 빼기 y 더하기 6은 0. 마이너스 1 곱해도 상관없죠? 맞지 얘들아? 네.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x랑 y는 2x 플러스 6이랑 교점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 되는 거야. 기울기는 k에 의해서 결정될 테니까. 맞습니까? 네. 이 내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좌표가 마이너스 2푼만 이가 나온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해석하는 걸 그러면 알겠는데 그럼 이걸로 대신 문제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건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 해석 능력이랑 합쳐져서 유형 8번처럼 문제가 나와요. 자, 23번 볼게요. 자, 23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줘. 여러분이 보세요. mx 빼기 y 빼기 3m
플러스 1은 0이다. 자, 요거를 해석을 하라는 거야. 요게 의미가 뭐지, 얘들아? y는 m의 x-3 더하기 1이지. 그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다? 어떤 특정한 점 3,1을 지나고 움직이는 직선인데 회전하는 네. 기울기를 모르니까 맞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인 거야. 네. 그래서 이 직선이 당연히 회전시키는 범위에 따라 움직이겠죠. 네. 근데 밑에 봤더니만 뭐가 있어? 삼각형이 있어. 맞아 아니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얘랑 이 직선이랑 만나게 해야 돼. 그러면 봐봐. 다시 그릴게요. 지금 좌표표면이 있고 좌표면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 3, 그 다음 여기 얼마? 1, 마이너스 2. 자, 요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있어. 그럼 얘랑 요 직선 어떤 직선? 3,1을 지나는 3,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럼 당연히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되면 맞나 안 맞나 이 삼각형? 만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만나는 기울기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요 점 지날 때부터 요 점 지날 때까지겠죠. 네. 요 사이를 움직이겠지. 맞아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지금 이 내용이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이 식으로 주어진 요 식을 어떤 정점을 지나고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바라는 거고, 첫 번째. 그거를 이제 문제에 녹여내서 이제 기울기 해석하는 걸로 바꿔서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나는 경우니까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가 요점 지날 때지? 네. 0,3 지날 때 맞아 아니야? 네. 그럼 기울기가 3 커지고 2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죠. 네. 요거보다는 m이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가장 가파를 때가 여기 1, 마이너스 2 지날 때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1, 마이너스 2니까 2칸, 3칸인가요? 그래서 얼마? 2분의 3이겠죠. 네.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점을 지나는 직선 표현 해석하는 법과 그걸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막 범위를 구하는 문제까지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는 법만 알면. 그러니까 이걸 하는 법을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하는 법만 알면 쉽거든. 지금 한 것처럼 내가 진짜로 직선을 움직여가면서 상상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또 다른 함수식으로 해서 내가 이 그래프 그려야 되고 막 절대값 같은 거 있는 거 그리고 또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또 미치지. 맞죠? 그런 식으로도 낼 수 있죠, 당연히. 어려워지면.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프적인 능력을 보는 건데 이렇게 일단 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형 9번을 볼게요. 자, 유형 9번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할게. 이거를 사실 24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봐봐. L1이 2x 빼기 y 빼기 1은 0이야. L2가 얼마야? x 플러스 3y 플러스 3은 0이야. 자, 이 둘의 교점 플러스 누구? 2,0을 지나는 직선 L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푸는 법이 원래는 뭐예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좌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나서 그거랑 진짜로 얘 지나는 점에서 직선 세워서 풀면 나오겠지. 네. 당연히 그렇게 푸는 게 느리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려는 K로 푸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K로 푸는 거 보여주긴 할게요. 자, 그래서 진짜 연립해서 두 점 구해서 직선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푸냐면 얘 둘을 뭘로 연결한다? K로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아무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근데 이제 기울기를 모르지 K에 따라. 근데 난 그 중에서 이 수많은 애들 중에서 어떤 애를 원해? 어느 점을 지나는? 그치? 2,0이라는 점을 지나는 애를 원해. 그럼 얘가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겠죠.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플러스 K를 5 한 개 0이다 그랬죠. X에 2 넣고 Y 0 넣었어요. 이거 맞나요, 여러분? 네.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2, 0을 등호 성립하면 이 순간에 해당하는 K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3인 거야. 그래서 이거에 마이너스 5분의 3 넣은 애는 두 직선의 교점과 추가로 어딜 지나? 2, 0을 지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 L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뭐가 편해? 안 편해요. 진짜 안 편해요. 이게 편할 때도 있지만 보통 안 편해. 근데 이거 왜 한다고? 이 짓거리를 어디서 할 거라고 이따가 원방에서 할 거라서 그래. 그래서 이 짓거리 연습을 하는 거야. 솔직히 이거 직선할 때 나 같으면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 구해서 두 점 지나는 직방 구할 거야.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 때 이 문제 한정으로 K로 안 푸는 놈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쓴 이 풀이로 안 풀고 진짜 두 개 연립한 다음에 두 점 지나는 직선 그냥 구하는 데가 훨씬 많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야. 서술형만 아니라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상태에서 5배 하면 끝나지. 그럼 5배 하면 어떻게 돼? 10x 빼기 5y 빼기 5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 마이너스 9는 0이다. 얘가 정답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애야? 7x 빼기 14y 빼기 14는 0이다. 그래서 x 빼기 2y 빼기 2는 0이다. 그래서 얘가 2,0 지나고 0,-1 지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그 삼각형의 넓이는 1 나오겠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됐네, 얘들아? 네. 이렇게 풀면 돼. 야, 이게 사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굳이 이렇게 K 구해서 푸는 식으로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거꾸로 이제 보면 이렇게 풀기보다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26번처럼 오히려 해석하는 걸로 볼 거예요. 자, 26번 봐봐요. 어떻게 돼 있어요? x 플러스 2y 빼기 1은 0이다라는 직선 L은 있겠지. 맞아, 아니야? 이게 있었을 거고 L2로 누가 있었을 거야? 3x 빼기 2y 플러스 5는 0이 있었겠지.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지금 K로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준 식을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 요거. 그러면 기억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맞지?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그 다음 니은은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다 해서 기울기 얼마짜리야? 기울기 2분의 1인 거지. 4분의 1 아니잖아, 그치? 네. 틀렸죠? 네. 그러니까 진짜 집어넣어서 정리한 거야. 네. 그 다음 Y축에 평행하도록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겠죠. 아니, 이거 지금 이 두 직선의 교점 지나는 직선인데 K 적당히 잘 교전하면 X축 평행하는 거 나올 수 있고. 맞아, 아니야? 네. Y축 평행하는 거 만들 수 있겠지. 네. 이건 조정하기 나름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한다는 맞겠지. 답이 몇 번? 기억 디귿 3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에휴,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실제로 이제 구하려면 이제 연립해서 Y쪽 앞에가 0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X축의 평행안에 만들고 싶다. X축의 평행안에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X 앞에 0되게 만들면 되고 Y축의 평행안에 만들고 싶다고 하면 Y쪽 앞에가 0되게 하는 K값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까지 하면 되는 간단한 내용이라고요. 끝! 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끝났어요. 와. 아우 쉽다. 그래서 딱 세 번째 파트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두 번째 파트가 너무 양이 적어서 세 번째 것도 그렇게 안 많아. 애초에 직방까지가 안 많아요. 근데 걱정이 아니라 궁금한 게 여러분 학교에서 그 도형의 이동을 어느 만큼 디테일하게 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 도형의 이동을 좀
교과서 나오는 수준으로만 하면 별거 없는데 그냥 짜잘한 것까지 다 하면 되게 많거든.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나중에 좀 학교에서 얘기해 주는 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를 또 카톡방에 올리고 그 다음 얘기 또 하겠습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강릉에서 카톡방 올려줘요. 너 카톡방 초대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와? 진우는 그런 거 거기 올라온 게 강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숙제랑 강의 영상 올라가 있잖아. 숙제 올라온 거 알았는데 강의 영상 올라왔는데 뭐가 올라왔다고 생각한 거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야.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야. 진우는 우리 왕편이어서 이해도 진우는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해서 그럴 수 있어. 자 얘들아, 다음 시간에 조금 중요한 거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직선에서 짜잘짜잘한 마지막 세 번째 걸 할 건데 이거 또 간단해요.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건데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한 거거든요. 네. 자, 직선의 위치 관계. 그 전에 먼저 얘기하자면 중학교 때도 하긴 했는데 중학교 때는 표준형 기반으로 얘기하긴 했어요. 봐봐. 네. 이제 앞으로 개념으로 돌아와서 일단 설명하기 전에 당연한 얘기 좀 배웁시다. 우리가 나중에 기하를 가면 입체일 때도 얘기를 해. 그때는 이제 꼬인 관계라는 게 있어. 근데 지금 꼬인 관계가 뭐냐면 평행하지도 않는데 만나지도 않는 이상한 애가 있어. 어디서 배웠대? 중학교 때 해라 그거를? 꼬인 관계까지? 꼬인 위치 관계 잘하지 않지 않나? 하는구나. 아,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으면서 안 만나는 애가 꼬인 위치 관계거든. 그걸 이제 아마 정육면체 같은 거에서 확인했을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아직은 평면이죠. 평면에서 두 직선이 있어. 그러면 얘들의 위치 관계가 당연히 기울기가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요. 만나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평행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 평행한 경우는 해가 없죠. 네. 교점이 없어서 해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해? 불능이라고 불능. 부르고 해가 없다. 그 불능을 솔직히 말하면 불능 아는 놈들은 대치동에서 되게 옛날 선생님한테 배웠다 이거야. 정석책 같은 걸 배운다. 그지? 그런 표현 요새 안 쓰거든. 진짜 옛날 표현인 거야. 아우 틀딱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늘크크 얘기 나오는 거야. 늘크크 뭔지 몰라? 그런 거를 늙은 너 그런 말 몰라? 늘크크 역크크 몰라? 나만 아는 거야? 아니 늘크크 요즘 용어야. 늙은 그 저희 너희는 그게 그랬는데 그거 맞아. 여러분 알죠? 10대 중학생 때까지 용어를 막 되게 활발히 쓰다가 약간 고등학교 올라가면 점점 유행에 뒤처진다. 아니 처음 왔어요.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도 니들은 늙은 거야. 20대 서 진우는 저희의 단점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 맞아. 진우는 언제나 그래서 뭐 진우는 언제나 좀 느린 얘기 때문에 아무튼 사실 요새 늘크크 뭐 이런 말 있다고 하더라고. 얘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찾아봐 뭐 늘크크. 곧클 거래요. 뭐라고? 키가 큰다고? 고등학생 키가 커. 아 고등학생도 크는데 이제 거의 다 큰 거지 이미. 망했다. 아니다 남자애들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도 커. 진우는 이 시기는 아직도 참 많이 크진 않는데 크긴 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대학교 때 큰 애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보통 그런 거지. 180인 애, 고등학교 때 180인 애가 대학교 때 190까지 가고 이런 거지. 170인 애가 대학교 때 180 넘기지 않아. 저희 앞으로 그렇게 없었대요. 어떻게? 그때 고등학교 학생 딱 그때요. 고등학교 때까지 많이 크지. 나보다 잘 거다. 아니 또 키가 크고 계시다고? 그냥 제가 3년 야 동안 솔직히 말할게. 지금도 키가 크시면 아버지 그 유전자로 내가 볼 때는 돈 벌 수 있어. 진짜야. 생각해봐.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지? 연세가? 어? 맞아요. 그니까 40대 이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 야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내가 돈 벌 수 있어. 나는 그럼 바로 내 유전자를 색칠해 할 거야 연구소에. 40살 연구소에 팔면 돼. 돈 벌걸? 돈 때. 야 어떤 일보다 돈 벌 수 있어 내가 볼 때 그게. 40살 때는 키가 낮아지지 않아요. 그거랑 탈모 이 두 개만 해. 두 개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데. 쌤한테 딱 필요한 딱 필요한. 이제 뼈 맞았네. 짜증나게. 수업하기. 자 아무튼 키가 크니까
자, 그래서 교점이 얘는 해가 불능이죠. 자, 부정불능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용어가 요새는 잘 안 쓰잖아. 그냥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치가가 되면 이걸 만족하는 점이 무수히 많고요. 평행하면 만나는 점이 없고요. 보통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위치관계가 이제 보통 이런 거예요. 평행하다, 일치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분명히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걸로 생각을 하면 일단 표준형 입장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나요? 일단 표준형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표준형 형태로 두 직선이 있다고 쳐. 하나는 y는 mx 플러스 n이고 하나는 y는 n'x 더하기 n'이 있어.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위치관계가 1번 당연한 얘기지만 평행할 때가 있고요. 2번 일치할 때가 있고요. 3번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4번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 특이한 경우 수직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조건을 정리하는 거야. 근데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않나? 자, 평행할 때 어떻게 돼요? m이랑 n'이 같은데 n이랑 n'은 같지 않을 때죠. 일치는 어때요? m이랑 n'은 같고 n이랑 n'이 같다.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려면 애초에 이 둘이 같지 않으면 되고요. 마지막 수직할 때가 어떻게 돼요? 왜 그런 거야? 자, 여기서 질문이야. 이거 왜 마이너스 1일 때 수직하다고 배워요? 응? 얘들아, 이거 좀 얘기해봐. 이거 왜 수직한 거야? 기울기가 같이 움직이죠. 준호야 아주 명쾌한 답을 같지 않아?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수직할 때 이게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한다고 배우잖아. 왜 그런 거야? 그거 증명하는 게 교과서 같은 데 있어. 어? 아니, 그건 결과물이잖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역수인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역수고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야. 이런 거지. 자, 예를 들어서 y는 mx라는 직선이 있어. 됐나요? 그러면 좀 기울기를 가파르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 증명을 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간단하니까 한번 봐봐. 여기 그럼 점의 좌표를 1,m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얘랑 수직한 다음에 맞아 아니야? 수직한 약속을 그을게요. 얘랑 수직한 애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칠판 보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결과물만 외우면 되는 거야 원래는. 됐니 얘들아?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y는 nx라고 치자. 됐니 얘들아? 그래서 똑같이 x가 1일 때를 생각하면 이 점의 좌표가 1, 얼마가 돼요? n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음수 쪽에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그리고 나서 뭐 한다? 피타고라스 쓰면 끝나요. 이걸로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그러면 요 길이 지금 얼마죠? m-n이죠? n이 음수겠지. 당연한 얘기야. 일단 n이 음수인 것보다 이미 보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길이가 맞지?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m-n의 제곱이야. 이게 밑변의 제곱이지? 요거 제곱 얼마야? 루트 없애면 되잖아. 1제곱 더하기 m제곱이지. 요거는요? 1제곱 더하기 n제곱이죠. 맞아 아니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m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2mn이 얼마다? 2다. 그래서 mn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면 수직하다 증명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좌표평면이 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평면 좌표에서 했던 것처럼 좌표평면 위에 얹어서 증명하면 되게 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옛날에 상문고는 이런 막 증명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또 안 내. 이게 또 몇 번 내서 학원에서 이렇게 연습시키니까 들었나 봐. 연습시킨다는 거. 근데 안 내. 내가 봤을 때 초창기 되던데. 열받게씩. 선생님이 바뀐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바뀐 것도 있고. 맞아. 좀 반납해도 돼요. 그건 제가 안 되거든요. 뭐 나 반대편 하나 없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그래서 중학교 때 거의 배운 내용인데 그럼 이거를 이제 뭘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거 표준형이 아니라 뭘로?
일반형일 때 이거 바꿔서 외우면 돼.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봐봐. 일반형은 직선이 두 개 있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다 달아있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 달아있다고 쳤을 때 똑같은 얘기야. 1번 평행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묻는 거야. 네. 자, 이수준 학생, 이 평행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 일단 생각해봐. 일치부터 먼저 생각해볼까? 일치가 더 쉬우니까. 자, 일치하는 건 똑같은 거지. 네. 그러면 A랑 A'이랑 같고 B랑 B'이랑 같고 C랑 C'이 같으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2배, 3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다 보니까 정확히는 비율이 다 똑같은 거야. 어떻게? 좀 외우기 쉽게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비율에 해당하는 분수꼴을 써요. 요 놈의 비율이 싹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얘랑 같은 애니까 요 놈을 2배, 3배 뻥튀기 하면 어차피 양면에 3 곱하면 똑같잖아. 네. 는 0은 0이고 3배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되면 똑같은 애 아니야. 네. 똑같은 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통째로 K배가 되면 뭐가 돼? 같은 게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반형을 보통 Y는 꼴로 정리를 하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였죠. 네. 그럼 기울기 영향받는 건 누군 거야? AB 관련된 비율인 거예요. 네. 그래서 평행할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A와 B 쪽 관련된 비율은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2배, 3배 되면 네. 이 비율이 똑같이 2배, 3배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더하기 2y 더하기 7이랑 는 0이랑 2x 더하기 4y 더하기 8은 0 이딴 게 나오면 딱 이 앞쪽은 2배가 되는 게 맞지? 네. 그럼 이게 기울기는 어떻게 나온다고? 같은 거야. 근데 여기까지 같으면 일치였잖아. 네. 요 비율은 다르게 나오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 한 것처럼 y 절편은 달라지는 거야. 네. 네. 그럼 뭐가 되지? 기울기가 같고 y 절편 나는 거니까 평행하니까 나오는 거야. 근데 싹 다 k배, 뭐 3배, 4배 되는 케이스면 일치라고 보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된 놈은 평행하는 상황, 이렇게 된 놈은 뭐?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면 기울기가 달라지려면 어디가 달라져야 돼? 말한 것처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 쪽 비율이 달라져야겠지? 네. 그래서 이 앞쪽의 등호가 성립하지 않으면 기울기가 다른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4번 수직 조건은 뭐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증명하거든. 자, 앞에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 했지. 네. 자, 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야. 그러면 두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이겠지. 네. 이 둘을 곱한 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스 1. 그러면 b'분의 a'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넘겨서 어떻게 쓴다? a끼리 매칭, b끼리 매칭 더한 게 0일 때 라고 외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일 때 공식도 외워주시는 겁니다.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야. 그냥 암기.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외워놔야 문제를 풉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3번. 요 얘기만 좀 더 할게요. 3번. 직선 2개 말고 세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거든요. 요거랑 표식 이등분선까지 설명하면 끝나는데, 자, 일단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냐면, 봐봐 얘들아, 이거 그냥 그림만 보면 돼. 자, 세 직선의 위치 관계는 1번 그 교점이 없는 건데 이제 구역으로 많이 합니다. 구역을, 자, 평면을 4등분하는 경우가 4등분하는 게 있고, 이거를 잠깐만 정리할 때 이 표현이 좀 다른데 그냥 그림으로 쓸게요. 그림으로 보여주기 좀 편할 거야. 잘 봐봐. 자, 1번은 이런 거야. 세직선이 모두 평행해. 일치는 없어요, 참고로. 일치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이 셋이 모두 평행해.
그러면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은 없죠? 자 그러면 평면을 몇 구역으로 쪼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쪼갭니다. 그래서 평면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건 이거야. 둘이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가 안 평행해. 그럼 교점은 몇 개야? 교점은 2개가 되고요. 구역은 몇 군데 구역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있는데 자 3번은 이거야. 얘들이 다 안 평행해. 근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그럼 구역이 몇 개야? 또 마찬가지로 6개로 만들어져. 그리고 4번 얘들이 한 점에서 안 만나.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지. 그래서 교점이 3개고 삼각형을 만들면 구역은 몇 개예요? 그렇죠.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해석하는 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개념 4번 수직이 되는 거. 아니 근데 가르칠 때 쉬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림만 보면 이해되잖아. 마지막 거 진짜 쉬워요. 수직 이등분선 어떻게 보여? 1번 중점 조건. 중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등분이니까. 2번 수직 조건.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2개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2개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서 한 점이 나오지. 중점 조건에서 뭐가 나와? 한 점이 나오고 수직 조건에서 뭐가 나와? 기울기가 나오니까 한 점 지나고 기울기 하니까 직선의 방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랑 뭐랑 엮일까? 수직 이등분선이랑 뭐랑 엮어요? 외심 곱하기 기본이다. 왜? 외심의 작도법은 뭐였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잖아. 그럼 수직 이등분선 2개 구하면 저번처럼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를 푸는 거랑 다르게 구할 수 있다 없다? 뭐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로 옵니다. 그래서 얘가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은 사실 대표형이 그냥 다 진짜 이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대표형 따로 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가 대표형이야. 알겠지? 이것도 사진 찍어 올릴게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푸는 것까지 하면 오늘 진도 나가려고 하는 목표는 끝난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끊어 보면 별 게 없어요. 내가 이거를 글로 길게 써놓은 게 이 개념이 지금 개념 정리해서 뿌리고 있는 게 글로 길게 써놓은 거고 사실 딱딱 요약하면 딱 저 정도라고. 네. 그래서 이걸로 문제 풀어볼게요. 네. 자, 올리고. 선생님 네? 쳤다 할까? 미니 카메라 켤 때마다 셀카로 돼 있어요. 뭐라고? 미니 카메라 켤 때마다 셀카로 돼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나르시즘 요새 유행이잖아. 나르시즘 유행 안 했어? 요새 대한민국 나르시즘이 유행인 걸로 아는데?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거 문제 풀어보고 남는 시간에